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너는 대집사 고민 상담소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야옹신 고민 상담소를 차려야 되지 않을까. 지난 두 번째 영상에서 베스트 댓글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분이 저렇게 눈치를 보잖아. 내가 PD의 건강을 생각하세요. 흐트러진 머리, 깊게 자리 잡은 다크서클 과연 괜찮으신가요? 저희는 보통 다른 채널 가면은 건강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다시는 거 봤는데, 저희 양신도님들, 저희 양신TV의 어떤 구독자님들은 우선 저의 건강을 너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져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대집사 고민 상담소는 예전에 받은 사연이긴 한데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이 고민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준비를 했고요.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디는 봄캣482님이 질문을 하신 거고요. 안녕하세요 양신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지만 제가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나이가 들어서 우리 고양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고양이, 이 아이는 어떻게 누가 돌봐줘야 될지 정말 걱정이 앞서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저는 우리 고양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인데 그래도 혹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돼요. 이 부분 관련돼서 혹시 현명한 솔루션을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꼭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도 강아지와 생활하시는 반려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얘기를 한마디씩 하세요. 특히나 나이가 조금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정말 우리 반려동물, 우리 아이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라고 누가 돌봐줘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대집사 고양이 상담소에서 제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반려인이 하늘나라를 가거나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남겨진 고양이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까 해요. 특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요즘 이제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와 생활하시는 분들은 1인 가구가 많아서 가족이 좀 떨어져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양이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좀 개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반려인보다도 수명이 짧죠. 평균 15살에서 20살 정도를 살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입양을 하게 됐거나 내가 생활하더라도 혹시나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어떻게 돌봐줘야 되지? 라는 고민들은 정말 한 번씩은 하신 것 같아요.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유산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수하신 분들도 계시죠. 특히나 이렇게 좀 관리를 받는 고양이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샤넬의 유명한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의 고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칼 라거펠트가 고인이 되기 전에 고양이에게 유산을 남겨줬고요. 그 금액이 대략 2억 달러, 하나로 치면은 한 2,200억 정도를 자신의 고양이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사례도 있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 반려인들이 보통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대략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긴다라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유산을 받는 반려동물들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민법 98조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합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대신 좋은 소식은 최근에 반려동물에게 제3의 지위권을 허락하자라는 어떤 법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지위권을 획득을 하게 된다면 이 상속과 관련돼서도 합법적으로 반려동물 선진국과 같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나는 반려동물한테 상속을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특히 고양이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혹시나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을 때 이거를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법은 그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남아있는 이 고양이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가족 또는 가족 이외의 제3자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유언장을 미리 상세하게 어떻게 돌봐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써놔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발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반려동물 신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말은 내가 돈을 어디에 예치를 해놓고 이 신탁 자금을 남아있는 고양이가 돌봄
상담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의뢰를 해놓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반려동물 상속 신탁이라는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고양이 보호자님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이 신탁회사에 위탁을 하고요. 만약에 자신이 갑작스럽게 세상에 없게 될 경우에는 수익자로 이 고양이를 관리해줄 사람을 지정해 놓으면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려동물 신탁 회사들 이런 상품들이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과연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신탁 상품이 2017년 KB 국민은행에서 출시가 됐어요. 이게 지금 광고는 아니고요. KB 국민은행에서 2017년 금융권 최초로 KB 페코노미 신탁이라는 상품을 출시했고요. 혹시나 세상에 내가 없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이러한 신탁 운용, 내 재산을 운용해주고 돌봐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된 거죠. 2021년에 KB 국민은행에서 KB 반려행복 신탁이라는 또 상품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또 다른 신탁 상품이 출시되었다고 해요. 이런 신탁 제품은 반려인 보호자님이 세상에 없게 됐을 때 남아있는 고양이를 위해서 이 신탁회사에서 지정된 반려동물 부양자에게 일정 금액을 일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세상에 없거나 사망에 이르게 돼서 남아있는 고양이가 걱정이 된다면 평상시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인에게 부탁을 해 놓거나 아니면 문서화 시켜 놓거나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신탁 금융 상품을 가입해 놓거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대집사 고양이 상담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했었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